회의 시간에 조용히 계신 편이신가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스타일. 빠르고 정확하게 일 처리하지만 정작 중요한 프로젝트에는 왜 다른 분들이 먼저 선택되는지 의문이 드셨을 겁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내가 더 오래 남고 더 많이 일하고 더 정리도 잘했는데 왜 나에겐 기회가 안 오는 거지? 그 질문 오늘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회는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기회는 설계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존재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회에서 멀어지는 일이 더는 없도록 지금부터 그 구조를 함께 뜯어보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기회를 만드는 현실적인 실행 팁도 알려드리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왜 열심히 일해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묵묵히 자기 일 잘하면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 하지만 현실은 그 공식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제 회사에서는 조용히 일만 하는 사람은 평가는 받을 수 있어도 기회는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기회는 일 잘하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에게 먼저 갑니다. 실력보다 인지도, 정확함보다 존재감이 앞서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직원은 맡은 업무를 늘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마감도 철저하게 지킵니다. 하지만 회의 때는 입을 열지 않습니다. 시키는 일은 잘하지만 그 일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데 익숙하지 않은 것이죠. 게다가 일을 하다가 갑자기 변수가 생기면 방어적인 태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반면 B라는 직원은 때로는 실수가 있지만 회의에서 늘 의견을 내고 상사에게 자주 질문을 던지며 피드백을 구합니다. 팀장에게 이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하는 식의 제안을 자주 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프로젝트가 생겼을 때 상사는 누구에게 먼저 기회를 줄까요? 대부분 B입니다. 왜냐고요? 상사의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사람, 함께 일했을 때 감이 잡히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이 훨씬 편하고 안정적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인지된 신뢰와 예측 가능성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인지는 대부분 행동이 아닌 소통에서 비롯됩니다. 두 번째, 기회는 실력보다 인지에서 나옵니다. 상사는 하루에도 수십 개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 중 하나가 이번 일은 누구에게 맡길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놀랍도록 감각적이고 빠르게 내려집니다. 왜냐하면 상사도 시간과 리스크를 줄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상사의 선택 기준은 정량적 실력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정성적 확신에서 출발합니다. 이 사람이 일하는 방식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말이 통하고 피드백의 반응이 빠르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대처가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조용히 일만 하는 사람은 이런 기준에서 불리합니다. 결과가 좋아도 그 과정이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사는 얘가 이걸 어떻게 해낸 건지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게 되고 다음번 선택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반대로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질문을 던지고 피드백을 자주 주고받는 사람은 상사의 머릿속에 행동 패턴이 입력됩니다. 이건 단순히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예측 가능성의 확보입니다. 얘는 이럴 땐 이렇게 하겠지 라는 신뢰가 생기는 것이죠. 이 신뢰가 바로 기회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기회는 실력보다 먼저 인지로부터 시작됩니다. 세 번째, 존재감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래 세 가지 방법은 당장 실천 가능한 전술입니다. 첫째, 회의에서 10초라도 좋으니 말해보세요. 회의에서 말을 한다는 건 자신의 존재를 시각과 청각 모두로 알리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타이밍에 딱 한마디라도 던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건 팀 분위기와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의 시간에 동의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흐름을 타는 연습, 이것이 존재감의 시작입니다. 둘째, 작은 지시에 하나를 더 하세요. 상사가 요약해서 보내줘 라고 하면 요약본과 간단한 표 혹은 시각자료를 함께 정리해서 보내세요. 그리고 메일에 한 줄 덧붙이면 됩니다. 다음 미팅 때 바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봤습니다. 이런 작고 추가적인 행동 하나가 당신을 기획할 줄 아는 사람으로 인식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존재감입니다. 셋째, 질문으로 존재감을 전하세요. 이 메시지를 전달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최종 수신자가 이 자료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질문은 이렇게 상사에게 당신이 맥락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전체 흐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를 줍니다. 단순 지시 수행자가 아닌 함께 설계하는 동료처럼 보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회는 절대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회는 이미 여러분 앞에 지나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걸 받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그 기회가 기회처럼 보일 뿐입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문 하나 던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사의 머릿속에서 선택지에조차 오르지 못한 적이 있다면 오늘부터는 다르게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기회는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존재감을 만들어야 인지가 생기고 그 인지 위에 신뢰가 쌓이며 비로소 한번 해보지 라는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단순히 일을 잘하자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조직 안에서 영향력을 설계하는 실무형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그 구조를 더 깊이 배우고 싶으시다면 모두의 사수 리더십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세요. 직장인이 혼자 깨닫기 어려운 리더십의 본질과 실천 전략을 현실적인 사례와 함께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